안녕하십니까. 세부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인과 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과 페이스는 전에 시즌2에서 이제 정의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부 2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적을 갖는 이제 그 요소인데, 라인은 우리가 이제 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1차원 취급을 많이 하죠. 이제 선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이제 아령 모양의 이제 쉐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입체적인 그러한 그 아령 모양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단순한 이제 납작한 거죠. 이제 2차원 도형만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아령 모양입니다. 그래서 3차원인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그라디안트가 존재를 하고 2차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디안트가 존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라디안트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3차원 물체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이제 두께는 있지만 좀 긴 거는 주로 이제 선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령의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선이다, 라인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보통 그릴 때, 만화 같은 거 그릴 때, 약화 같은 거 그릴 때도 이걸 그냥 선으로 표시를 해도 다 그냥 인식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 이 면이 있는 거, 그러니까 라인이 아닌 거는 이제 페이스로 표시를 하는데, 라인도 이제 두께가 있어서 이게 아령이 크기가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작은, 그러니까 두께가 얇은 이제 라인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정의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령을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인 세그먼트당 이제 각각의 세그먼트를 이제 다른 색으로 구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고요.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세그먼트들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연속된 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같은 색으로 표시돼, 여기서 이제 끊어지죠. 이제 끊어지면은 이제 다른 이제 세그먼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루프라는 거는 폐곡선을 이루는 이제 라인 세그먼트들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루프 안쪽에를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서 루프를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루프가 각각의 영역을 쭉 삥 둘러싸고 있는 폐곡선으로 이제 루프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한 거는 합쳐서 그리면은 각각의 루프의 색깔들이 다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셋을 줘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늘고 긴 루프죠. 그러니까 하나의 폐곡선이 면입니다. 면. 예, 다 2차원 면인데, 가늘고 기다라는 거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라인으로 여길지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이런 거 정도는 보통 라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지요. 근데 이게 좀 더 길어져서 굉장히 좀 파이프처럼 엄청 길어지면 이게 이제 라인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게 상당히 좀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페이스라는 거는 뭐냐면 루프 중에서 라인이 아닌 거는 다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페이스고 이것도 페이스고 이것도 다 페이스예요. 작은 것도 페이스고 큰 것도 페이스인데, 여기서 그라디안트가 있는, 그러니까 3차원 물체가 돼서 그라디안트가 있는 것도 이것도 페이스고, 이렇게 그냥 납작한 것도 페이스예요. 여기 페이스는 이렇게 구 표면이 페이스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 안쪽이 다 페이스고, 이거는 구 표면,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게 공이죠. 공의 바깥면 전체가 다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면적이 아주 작은 페이스인데, 이것도 사실 면적이 아주 작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냥 작게 보이는 요것도 포인트죠. 근데 요것도 사실 면적이 있어요. 요것도.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포인트로 여길지도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건데, 사실은 이제 포인트라는 것도 결국에 이제 일종의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인식할 때 두 개를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라인과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라인과 페이스는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뭐 뱀처럼 긴 어떤 그런 그 동물이나 그런 물체들이 있을 때 그것 자체를 다 페이스를 쭉 따라가면서 그 자체를 페이스로 처리하기는 너무 좀 뭐 무리한 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라인하고 페이스로 나누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갱글리온 셀을 말씀드렸을 때도 갱글리온 심플 셀을 설명드렸을 때도 심플 셀에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인하고 페이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라인하고 페이스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라인은 1차원 취급을 하고 페이스는 2차원 취급을 하는데 포인트는 뭐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0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하고 페이스를 구분을 해내는데 라인은 이제 이렇게 쭉 RF들이 RF 크기별로 쭉 계속 이어진 거 이게 라인이고 페이스는 RF 하나의 통째로 들어가는 게 페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더 큰 라인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보라색 이만한 크기로 계속 이게 이렇게 쭉 계속 이어졌다. 그럼 이것도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RF가 똑같은 그 굵기의 RF가 계속 이어지면 그거를 라인으로 친다. 그래서 가늘고 긴 루프를 이제 라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라디안트를 이제 구하게 되면은 전에 이제 X 파라미터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페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된 이게 이제 하나의 페이스들이죠. 이제 클로스드 루프로 된 거가. 그 하나의 페이스는 이제 실러블이라고 얘기를 했고, 비주얼 실러블이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 플러스 페이스, 즉 실러블 플러스 실러블은 이제 비주얼 워드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라디안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양, 쉐입이죠. 정확한 우리가 뭐 얘기하는 이 에지를 이용해서 얻는 쉐입, 하나의 페이스만 갖고도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라디안트라는 거는 하나의 페이스만 가지고 그라디안트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좀 옅어지거나 짙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들이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의 그라디안트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워드래야지 그라디안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디안트는 합쳐야지 됩니다. 합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거 중간에 이러한 것들이 라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설명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라디안트를 합치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라디안트를 그라디안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충 합쳐지는 거를 우리는 이제 메인 레벨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거를 보면은 갱글리온 값을 가지고 구별을 해요. 왜냐하면은 갱글리온 값은 그라디안트에서 이론적으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라디안트의 경계면에서 갱글리온은 0이 돼서 그 레벨 차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레벨 값을 가지고 이제 레벨 스케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이 레벨 차이, 즉 이 레벨 차이를 갱글리온 값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갱글리온 값들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반면에 에지의 레벨 차이는 상당히 크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갱글리온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차이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에지 부분에서는 레벨 차이가 큰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약간의 좀 갭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레벨들의 그걸 간격을 가지고 서로가 구별하는 포인트로 이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라디안트 스레시홀드는 이제 많은 이미지, 그라디안트를 나누는, 그라디안트하고 이제 에지를 나누는 스레시홀드, 즉 역치는 어떤 식으로 구할 거느냐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이미지에서 그라디안트 값들을 평균을 쭉 내서 평균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잘 나눠주는 적당한 값으로 정하는데 참고로 세브에서는 7로 이제 정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갱글리온 값 자체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레벨 값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그 갱갈리온 값들에 이제 노이즈들이 끼게 되는데, 그 노이즈들을 또 처리하고 그러면은 또 그 레벨, 스레시홀드 값이 다시 변합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구한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스케일 중에서 이제 이 레벨 7인 이거를 메인 레벨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인 레벨로 놓고 이제 쉐입,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꼭 메인 레벨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앞뒤로 이제 다른 레벨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레벨을 많이 살펴볼수록 더 좋겠죠.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칼라 저해상도를 메인 프로파일로 잡고 시작을 했지만 꼭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라 고해상도도 필요하고 흑백 레벨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데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합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여기서 레벨도 마찬가지로 메인 레벨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프로세싱 결과를 보여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에서 메인 레벨의 예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그먼트들은 전부 이제 그라디언트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에지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들을 하고 이제 잠시 좀 이제 비교해 보시면 대충 메인 레벨이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제 구해진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레벨이 구해지면은 메인 레벨에서 각각 이제 그라디언트하고 에지에 대해서 이제 세선화를 합니다. 세브 50에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스케일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 스케일에서 전부 이제 세선화가 이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죠. 그 세선화가 바로 이 세선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선화에 대해서는 이제 세브 47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A 같은 문자가 그림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여기 경계선으로부터 이제 계속 등고선식으로 높이를 계속 이제 높여가죠. 그래서 이제 최대 높이에 도달했을 때 맥스 값들을 전부 이은 게 바로 여기서 이제 스켈레톤 쪽 이제 뼈죠. 스켈레톤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요 세선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세브 47을 다시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npml 이미지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파일, 메인 레벨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선화를 해서, 세선화가 아니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그라디언트와 에지를 얻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그라디언트고, 이거를 에지하고 그라디언트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에지는 이런 식으로 되겠고, 이게 꼭 패고선이 되지 않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에지만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라디언트는 여기서 이제 색깔로 표시한 영역만 이제 그라디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 영역으로 나누고, 에지 영역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그라디언트는 나중에 따로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에지 영역에 해당되는 것만을 이제 이 세선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칼라를 얻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트에서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픽셀 하나하나당 세선의 픽셀 하나하나당 이제 최고 높이죠. 뎁스의 칼라 중에서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묶은 거예요. 너무 이제 101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차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묶어서 이제 보면은 칼라를 전체적인 이제 대충의 뎁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해 보는 것이 이제 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RF를 적용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RF를 적용해 보면 여기서 이제 요 RF들이 쭉 이어졌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RF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따라서 쭉 이어질 때 그걸 뭐라고 했죠? 그걸 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위드스가 폭이
좁죠. 그래서 이제 폭이 뭐 위드스가 2인 뭐 라인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폭이 4인 뭐 라인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쓰겠지만 칼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이제 비저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칼라로 표시를 했는데, 칼라는 이제 그 어두워지는 순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오렌지, 브라운, 그린, 리프, 스카이, 라이트 블루, 블루, 다크 블루, 바이올렛, 퍼플, 스칼렛, 레일, 레드, 소일, 그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죠. 그라디안트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라디안트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밀도하고 이제 세선들의 이제 구부러진 정도, 그런 걸로 이제 그라디안트의 타입, 그라디안트의 모양, 이거를 이제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선화 이제 결과를 얻으면은 그 세선화 결과에 따라서 이제 쉐입의 대강의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RF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NPML 이미지죠. 이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선명한 인위적인 어떤 그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라디안트가 생기지 않아요. 즉 빨간 선이 없죠, 전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얀 것만 에지 만 가지고 이제 그 세선화를 시켜 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이제 세선들의 각 화소당 뎁스를 칼라로 표시하면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서부터는 이제 이제 노랑서부터 아까 얘기했죠. 오렌지부터 시작을 하죠. 오렌지, 브라운, 그다음에 그린, 그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쭉 블루 계통을 거쳐서 이제 레드까지, 보라색을 거쳐서 레드하고 이제 그레이까지 가는데, 그레이 이상이 뎁스가 더 커지면은 그거를 계속 이제 그 표시할 칼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칼라는 뭐 많죠. 많긴 많은데 이렇게 그거를 해봤자 눈에 이게 뚜렷하게 차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그레이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화소들의 칼라는 그곳의 그 RF 크기에 맞는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죠. 즉 뭐냐면은 여기서 그 오렌지색이 있으면은 이 오렌지색 정도의 크기의 RF 크기에 해당되는 이 경계선, 즉 뾰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대강의 이제 쉐입의 형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RF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은 이제 그 그린에서 해가지고 블루를 거쳐서 바이올렛으로 이런 식으로 쭉 커지게 돼요. 이렇게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점점 테이퍼식으로 쭉 커진다는 거죠. 커진다는 거를 뜻하게 돼요. 라인에서는 똑같은 크기의 RF들이 쭉 연결되는데, 테이퍼에서는 점점 커지는 RF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인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같은 크기들이 연결이 돼야지 라인으로 뽑아내는 거죠. 이거를 이제 뽑아내고, 여기서는 이제 폭이 더 큰 라인이죠. 이제 파란색 라인인데 그거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회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은 뭐 뎁스가 한 30 넘겠네요. 한 40 정도 되겠는데, 40 정도 되는 크기의 어떤 그러한 그 RF 정도의 크기 되는 여기서 되는 이런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세선화된 어떤 그러한 모양들만 보면은 뭐 간단하게 찍어서 요 가운데 최대점이 되어 있는 여기는 이만큼 정도의 그 폭이 이만큼 정도에 되는 뭔가가 존재하는 거나를 나타내는 거고, 이 가장 작은 오렌지 색깔에 표시되는 거는 여기는 끝이 있구나, 여기 뾰족한 뭔가가 있구나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거 세 개만 찍어도 이게 대충 삼각형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두리뭉술한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 뾰족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 오렌지서부터 브라운 이제 요게 생겨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만큼의 크기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에지들이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리뭉실하면은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인 경우에는 세선에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서 이제 그 세선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이제 그 평행적인 어떤 평행선을 이루는 라인에서만이 이게 이제 이 세선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대충의 모양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배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선들이 나타나는데, 도형 안팎의 구분은 나중에 루프 처리해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쪽하고 바깥쪽을 구분하면은 이런 거를 얼마든지 취사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 뭐 바깥쪽 라인은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세선을 구하면서 얻어진 컬러들을 비슷한 뎁스로 묶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뎁스로 묶은 거를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건데, 너무 이제 여기가 자질구레하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뎁스로 엮이면 이런 거는 이제 라인으로 뽑아내지고, 이것도 이제 라인으로 뽑아내지죠. 이것도 라인으로 뽑아내지는데,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노란색 라인이고, 요거는 오렌지색 라인이고, 요거는 블루 라인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별로 요거는 폭이 작죠. 요건 조금 더 넓고, 요거는 이제 폭이 좀 큰 거예요. 이거를 라인으로 볼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는 그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면은 RF가 몇 개가 이어져야 라인이 되느냐, 이거는 뭐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왜 이렇게 라인들이 쭉 이어질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라디언트에서는 조밀도하고, 그다음에 이 휨 정도를 가지고 그라디언트의 모양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직선으로 나오고, 구나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휘죠. 그래서 휘는 거가 대충 어느 정도 휭가를 대충만 알기 위해서 여기서 대충 직선으로 여겨지는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레이 점들도 전부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세선, 즉 중앙선이죠. 중앙선은 어떤 식으로 이게 길이가 얼마짜리가 이제 어떠한 각도로 이어지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식의 모양이고, 두께는 어느 정도 되고, 뾰족한 건 어느 정도 뾰족한 게 되겠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안팎을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움푹 파여져 들어갔다. 파여져 들어간 거는 이 세선이 바깥쪽에 생깁니다. 그렇게 되겠죠? 여기 바깥쪽에 생기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생기는 세선은 파여져 들어갔다는 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생기는 거는 바깥쪽으로 돌출됐다는 거를 나타내요. 이제 그러한 모양들을 대충 알 수 있다. 그거가 이런 식으로 전부 이 세선을 하면서 이 얻어진 이러한 RF별로 나눈 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부 이제 RF별로 전부 쪼갭니다. RF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란색에 해당되는 RF별로 다 쪼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디스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려놓으면은 이게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따로따로 그려서 가장 적은 RF서부터 처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RF 모양에 맞는 그 모양이 현재 내 뇌 속에 가지고 있는 비주얼 딕셔너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찾아서 룩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거는 라인이구나, 요거는 팔각형이구나, 요거는 삼각형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RF가 작은 것들끼리 전부 이제 찢어서 나누고, 그 찢어서 나눈 것들을 이제 RF가 작은 것들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대조해서 맞춰보는 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만 모든 그 선을 다 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전부 RF 그러니까 그 색깔에 따라서 RF별로 다 다시 RF 스케일이죠. RF 스케일별로 전부 찢어 나눠야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라인만을 표시하려면은 여기를 정해야지 돼요. 이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그랬죠. 뎁스보다 몇 배가 더 긴 세그먼트들을 라인으로 할 거냐. 이거를 해서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라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직사각형으로 볼 거냐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아마 정확히는 나누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거 불분명한 거는 직사각형에도 속하고 라인에도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줘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게 라인이냐 뭐냐 아니면 직사각형이냐를 판단하는 이제 그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제 대충 이제 RF 스케일이라는 거가 이제 왜 필요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브 50에서 정리할 때 이제 그 플로우 차트가 어떤 식으로 그게 왜 세선화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그 클로스드 루프들에 대해서 있는 곡률, 커베처죠. 그게 이제 왜 뒤따라 오는지 그거에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실 텐데 이거는 하나의 예를 한 거니까 이거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pml 이미지를 잡고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추출해 내고요. 그래서 이제 엣지 잡고 그라디언트 잡고 그래서 이제 엣지 세선들 잡고 그라디언트 세선들 잡은 겁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예에서 이제 그 npml 이미지 잡고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에서 그라디언트 엣지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제 엣지하고 그라디언트 나누고 이제 그 세선들을 전부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RF 스케일까지 정해지고 RF 스케일이 정해지면은 쉐입의 대충적인 이제 모양이 정해지고 라인하고 페이스 즉 라인하고 페이스가 구분이 됩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RF 스케일로 쫙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정확한 곡률을 부여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곡률은 이제 구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컨투어와 커베처, 즉 커베처 곡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곡률하고 여기서의 그 RF 스케일에서의 이 라인하고 페이스로 나눈 그것들을 다 합쳐서 정확한 그 쉐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